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.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오후 시간 편하게 쉬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. 아침에 오전에 좀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.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소식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오늘 그 상속세 얘기 들으니까 순간 내가 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.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상속세라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.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.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상속해보면 아실 겁니다. 뭐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별 의미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 또 이 상속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상속세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필요악인 것 같아. 뭐 적당한 수준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이게 지나치면은 힘들죠. 뭐 경제 면에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치명적이고 뭐든지 뭐 적당해야 하는데 너무 비율이 높으면은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무슨 뭐 대기업 걱정하려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피해 보는 거죠. 뭐 결국은 다 피해 보는 겁니다. 정부에다 세금 내는 건 좋은데 솔직히 요즘 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부 도대체 세금 가지고 제대로 뭐 하는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다 보면 또 뭐 정부 뭐 비판론자 아니냐 뭐 그런 게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. 지금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 뭐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. 좀 짜증나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겁니다. 국민들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놈들인데 좀 잘해야지. 좀 더 잘하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보면 어떤 비리 사건 뻥뻥 터지고 지들끼리 다 처먹고 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열이 맞는 거예요. 화가 나는 거예요. 뭐 이렇게 많아? 무슨 그 게이트 사건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지금도. 왜 이렇게 또 내로남불이 많아? 또 내로남불. 참 징글징글합니다. 징글징글. 내가 볼 때는. 하여튼 대한민국 진짜 징글징글해요. 지금 이번 시간에는 딴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, SK 뭐 구글세 못 피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세를 내야 돼요. 디지털세. 이게 또 사람 골 때리는 거 맞는 거예요. 디지털세. 이게 초과이익 배분 비율이 25%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.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. 그 삼성전자가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수천억 원 낸다고 하니까 다들 또 놀래더라고요. 과연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겁니다. 이게 구글 등 인터넷 기반의 정보 기업이죠. 정보기술 기업, IT 기업에 이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최종안이 이제 확정된 겁니다. 그간 논란이 있었는데 디지털세 대상 범위는 매출이 200억 유로, 우리 돈으로 한 27조 돼요. 27조 이상의 디지털 기업 외에도 휴대폰, 가전, 자동차 등 글로벌 다국적 제조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. 이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등의 국내 기업이 이제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기재부는 9일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 OECD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발표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그 기업들의 과세권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지난 7월에 합의해서 20에서 30%로 논의했는데 최종안에서는 한 25%로 이제 확정. 조세, 피난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 환세율이 한 15%로 이제 결정된 겁니다. 이번 합의문은 IF전 그 140개국 정도, 149개국 중에 136개국의 그 지지를 얻어요. 그래서 이달 말에 G20 정상회의에서 서명을 하고 나서 2023년에 이제 발효될 예정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이제 필라 1과 필라 2로 이제 나누는 것 같아요. 필라 1은 그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. 그러면 그 합의안을 보면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죠. 아까 말한 것처럼 27조 원, 이익률이 10% 기준을 충족하는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과세 대상을 잡은 거예요. 과세 대상이요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%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%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서 시장 소재국들과 시장 소재국들에 대해서
과세권을 주는 거예요. 과세권. 다만 매출의 기준은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이제 축소할 수 있다.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그럼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이익률이 20%다.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기준치를 웃도는 초과이익 10% 분야 그 10%분의 20%를 그 시장 소재국들이 이제 배분 지표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과세를 하겠죠.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어요. 그럼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세금을 걷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단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뭐 제외해야 된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. 과세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는 의무적이나 강제적으로 분쟁 절차를 해결체를 진행하는데 대신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고 있는 그 디지털 서비스 때 유사한 과세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필라2는 연결 매출액이 한 1조 원 이상인 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% 이상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율이 낮은 국가의 그 실효세율이 10%라면은 미달하는 5%에 대해서는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급여, 그 비용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합니다.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, 뭐 비영리기구 등은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. 국제해운소득도 업계 특성상 필라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게 뭐 과세, 뭐 세금, 회계 이게 상당히 좀 머리 아파요.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. 특히 뭐 회계사분들이 아마 잘 알겠지만은 이게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. 그래서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. 일단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디지털세 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인데 최종안이 확정되면은 기업은 이익률 10%를 넘는 초과 이익의 그 최고 25%를 했죠. 25%의 그 대한 세금을 이제 해외 시장 그 소재지국이다 나라에다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. 그 정부는 기업의 그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는데 그 홍남기 그 장관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무리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.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뭐 구글, 애플, 페이스북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. 다만 산업계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가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 서비스의 그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. 그래서 조세 회피 행위와 그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이제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필라1의 적용 대상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. 그 삼성전자는 연매출이 200조 원 내외죠. 이익률도 통상적으로 한 10% 정도를 이제 넘는 수준이라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. 삼성은. 반면 하이닉스도 연매출이 30조 원 내외로 이제 기준에 근접하는데 해당 연도 업황에 따라서 이익률 기준에 이달하면은 대상에서 뭐 제외될 수도 있다. 하이닉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 등 그 자동차, 뭐 중공업 부분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이익률이 10% 기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.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.7%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그 기재부의 무슨 정책관이 있네요. 소득법인 정책관이 지난 7일에 디지털세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필라1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 기업 중 적용 대상이 3개, 5개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될 거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설명을 했고 일단은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수 위축도 우려됩니다. 필라1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. 배분되면서 이제 세수가 감소되는 겁니다.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얼마냐면 삼성이 우리나라 법인세만 해도 9조 9,373억 냈어요. 거의 한 10조 가까이를 세금 낸 거예요. 법인세로. 이런 기업입니다. 여러분들. 10조씩이나 세금 내는 기업이에요. 하이닉스는 1조 4,781억 1조 4,781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해외로 가겠죠. 해외로.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나라는 구글 등 그 플랫폼 그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. 그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
우리나라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, 뭐 애플,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. 그래서 한국 경제는 IT 수출 비중이 높고요.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더 크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순세수의 감소가 우려된다.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정부 걱정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삼성 걱정이다. 삼성 걱정인데 삼성은 그렇게 크게 피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여기서 낼 돈은 어차피 해외로 내버리면 그나니까 그게 변동되는 거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뭐 삼성전자 뭐 수천억 내더라도 그게 더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한정된 그 금액 안에서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 나와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